사전투표 하루 전인 오늘 새벽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가 성사됐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의 파장 그리고 성사 배경 대응 전략까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대본부장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우상호입니다. 네네. 자, 꺼진 줄 알았는데 살아났습니다. 단일화 네네. 소식이 오늘 전해졌는데요. 가장 궁금한 건 판세에 이거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그 단일화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의도는 두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단순히 합산이 돼서 더 이기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오늘 그 국민의당 지지층에서 반발이 계속되는 걸 보면 네.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다 흡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중도 부동층이 여기에 합류해줘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컨벤션 그렇죠. 효과도 보고요. 그런데 지금 중도 부동층도 이 단일화 과정 자체가 석연치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우호적이거나 호의적이지 않다 이런 평가를 좀 저희가 오늘 오후에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효과가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아, 제한적일 거다. 네. 그 뭐 수치로 보면 여론조사를 뭐 분석하시는 분들 말씀을 보면 이미 단일화 효과는 단일화를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을 때 이미 그 일주일 동안 다 반영이 됐다. 그래서 수치상의 변화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또는 뭐 어떤 결과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한테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더 많이 움직인다. 이런 분석도 하던데. 근데 네. 분위기는 보니까 국민의힘 쪽은 낙관론으로 그다음에 민주당 쪽은 분위기 자체는 좀 위기론으로 이렇게 분위기의 변동은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국민의힘 쪽은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상당한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당연히 기대하실 것이고요. 네. 저희가 단일화 될 것을 대비해서 그동안 여러 여론조사들도 좀 보고 네. 분석을 해봤는데 서서 단일화 된다고 해서 5% 10%씩 이렇게 지지율 변동이 생길 일은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야 일시적으로는 좀 1, 2% 이상은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네. 판세를 좌우할 정도의 단일화는 아니다. 그러니까 좀 등록 전에 단일화를 했거나 네. 안철수 후보가 처음 제안했을 때의 어떤 그런 여론조사 방식으로 했거나 이랬으면 효과가 굉장히 컸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네. 투표의 하루 전에 막판에 그 단판 형식의 단일화 이것은 그렇게 큰 상승 효과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그 오늘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토론회에서 빨간색 넥타이 맨 걸 두고 안철수 후보가 이 네. 벌써 좋은 징조였다 이렇게 뭐 사후적인 해석일 수도 있겠는데 네. 전혀 단일화에 관련돼서 이렇게 성사될 거다라는 그런 뭐 낌새나 조짐 이런 거는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었나요? 막판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로 돌았고 그래서 네. 오차 범위 안에 초접전 상태의 여론조사가 몇 번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어떤 형태로도 막판에 뭔가 승부수를 던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마지막 TV 토론까지 참여를 했고 그리고 사전투표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새벽에 군사작전 하듯이 기습적으로 단일화 합의를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죠. 그래서 네. 새벽에 기습작전에 당한 것 같습니다. 기습작전에 일단 당했다. 근데 네. 이게 뭐 판세를 뒤흔들 만한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 정도. 그렇죠. 시점과 방법이 예. 워낙 그렇게 효과를 볼 만한 그런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단일화 성사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는 윤 후보가 대통령 되면 1년 뒤에 손가락 자르고 싶어질 거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해왔다가 네. 급작스럽게 우리 본부장님 표현에 따르면 군사작전 하듯이 단일화를 성사시킨 이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에게 물어봐야지 뭐 우리가 관측하듯이 평가하듯이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네. 분명한 건 손가락을 자를 정도로 후회할 거라고까지 얘기하신 분이 하루 사이에 입장이 바뀐 데는 뭔가 결정적인 변화의 모멘텀이 있었겠지요. 그게 네. 국민의힘에서 특정한 자리를 제시했다거나 네. 혹은 안철수 후보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분이 생각이 바뀌었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것이 더 주요한 요인이었는지는 뭐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네. 대체로 이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 소위 백브리핑에서 네. 저는 이 대목이 눈에 딱 띄는데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은 했습니다만 그걸 직접 성과로 보여준 행정 업무는 하지 못했다. 네. 실행력을 증명해서 보답하겠다. 네. 이 얘기는 행정 업무를 하는 자리에 가고 싶다. 또 그 네.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자리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행정을 하는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는 대통령 바로 밑에는 국무총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중앙 정부는 총리고 지방 정부는 이제 자치단체장이 되겠죠. 지방 정부의 수장을 제안했다. 네. 그건 임명직이 아니고 선출직이니까 네네. 그런 제안은 검토될 가능성이 없지요. 그러니까 특히 공동정부라고 그러면 선출직을 공동정부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사전에 이제 일각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내각에 대한 비율 문제라든가 네. 또 국무총리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는 충분히 저는 오갔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네. 선거법상 특정 자리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고 밝히게 되면 네, 후보자 매수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아마 네. 제가 볼 땐 그렇게 노골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네. 암시를 해서 네네. 본인의 지지층을 좀 설득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날 이 결렬 선언이 나왔을 때 뭐 언론에 보도된 바로 보자면 무슨 뭐 코로나 위원회, 과학기술위원회 등등 행정부처가 아닌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되면서 강요나 총리 같은 중앙 정부의 장관 자리나 이런 강요 자리가 구체적으로 뭐 구두 약속 혹시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추측들도 언론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반드시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선거법 때문에 밝히지 못할 뿐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본인들이 밝히지 않은 것을 추론만으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위험하기 때문에 네. 짐작은 하지만 뭐라고 제가 확인해 줄 수는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네. 추정이 뭐 일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뭐 이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예. 제안했던 내용은 당대당 통합을 하고 그렇죠. 그 당을 이끌어가는 책임 역할을 맡길 가능성이 있는 걸 시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의 발언에서는 행정에 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당 쪽에 책임을 맡기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백브리핑 하다가 제가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다당제가 소신이다. 근데 다당제가 소신인데 합당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윤 후보도 동의한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윤 후보 답변을 이양수 대변인이 좀 가로막으면서 이건 나중에 답변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저로서는 다당제가 소신인데 합당을 하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정치적으로 평가해야 될까요? 그것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당제가 소신인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선거 이후에 합당을 한다면 그것은 다시 양당제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발언이 가장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은 대목이고요. 네. 두 번째, 당 통합 이후에 지도체제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하고 사전에 상의가 안 된 것으로 보여져서 네네. 그래서 확정적인 얘기를 안 한 것으로 저는 추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일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완전히 소외되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죠. 예, 이준석 대표는 좀 소외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이 말에도 공정한 경쟁의 원칙은 국민의힘 내에서 국민의당 출신들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적용될 거다라고 해서 지방선거에서 우선적으로 어디 뭐 비율로 국민의당 쪽을 공천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발언을 해서 이거는 이준석 대표하고는 좀 말이 좀 안 돼 있나 보다라는 추정이 가능해 그렇습니다. 보이는데요. 그러나 두 분 사이에 그런 대화가 없었을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어쨌든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당을 대표하고 계신 분과의 네. 통합 논의인데 네. 그랬을 경우에 바로 눈앞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어떤 식으로 협력할 것인가를 논의를 안 했을 리는 없죠.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됐을 거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가 저희와 함께 통합을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가 되었을 때 네네. 안철수 대표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가 광주시장을 전략 공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랬죠. 예. 네, 이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추론할 수 있는 네네. 분명히 뭐 합의까지는 몰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죠. 네. 자, 배경과 파장 짚어봤고요. 대응 전략이 중요할 텐데요. 민주당의 핵심적 대응 전략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들의 전략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물 대결로 간다. 네. 저쪽은 이제 구도 싸움으로 가겠다는 것이고요. 네네. 저희는 이제 우리 후보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인물 비교, 유능하고 경제를 잘 아는 또 네. 위기에 강한 그러한 능력을 더욱더 설파하는 쪽으로 해왔던 우리 전략 기조는 유효하다. 그래서 예. 결국 구도 대 인물 싸움이 다시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런 네네. 측면에서는 막판 아마 굉장한 또 그 캠페인 대결이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 중도 무당층 또는 이 진보 민주 진보 진영을 총 그 결집시키기 위한 노력도 네. 이재명 선본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네. 김동연 후보와의 단일화는 성사가 됐고요. 김종인 위원장과도 뭐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이 뭐 선거 후에는 필요하다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 얘기는 나온 건데 네. 이 선거 전에 전격적으로 합류를 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낼 개연성이 있나요? 솔직히 그 문제에는 제가 자신 있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 문제가 는 얘기를 들은 게 별로 없어서. 그런데 네네. 뭐 추론을 해보자면 네. 선거 전에 지금 선대위에 무슨 직책을 맡는다든가 하기는 좀 어렵지 않으시겠습니까? 네네. 선거 막판인데.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아닐 거고요. 그렇다면 무슨 제3의 방식이 가능한지 그것은 제가 좀 들은 얘기가 없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네. 무슨 그 어쨌든 들은 얘기는 없으시더라도 꾸준히 접촉은 뭐 박용진 의원도 할 수 있으면 역할이 있으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접촉은 채널은 계속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그 접촉의 내용을 제가 들은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네. 평소에 교분 있던 분들과의 어떤 뭐 전화 통화나 만남은 계속 돼왔기 때문에 네. 거기서 유의미한 얘기들이 진전됐는지는 제가 최근에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사전투표 장소를 강원도에서 광화문으로 내일 변경을 했습니다. 뭐 후보의 동선이 바로 메시지인데 광화문으로 변경하는 걸 통해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것은 이제 두 분의 단일화 발표 이후에 네. 저희가 일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네. 후보가 집중하는 곳이 수도권이라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드러낼 곳, 그다음에 역시 광화문은 통합의 광장 아니겠습니까? 네. 광화문 일대에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네. 오늘 오전에 장소를 바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사전투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유권자들에게 이재명 후보 선택해달라고 하는 호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대통령은 일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더 일 잘할 사람인가를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우리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총괄 선대본부장이었습니다.